94쪽 보시면 94번 보시면 100쪽에 94번 보시면 요게 그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 지구단위기에 대한 건필 등의 완화 등에 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29회 때 좀 어렵게 낸 특례 갖고 어렵게 낸 부분이거든요. 1번 당해 용도지구나 개발진흥구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우리 완화할 때 아까 제가 우리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건폐율과 용도율까지도 제가 원래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건폐율은 기존 건폐율의 1.5배 150%까지, 용도율은 기존 용도율의 200%까지. 그게 2번 얘기예요. 그래서 1, 2번은 우리가 하는 건데 맞게 나와 있고 3번을 내서 좀 어렵게 낸 건데 당해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에 120% 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이의 1.2배까지 풀어줄 수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 그곳에 지구단위기획 세울 때 지금 여기처럼 도시지역 외가 아니고 기존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그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할 때가 높이를 도시지역을 전제로 해서 1.2배까지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일일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예외가 있는데 하여튼 1, 2번은 우리가 찾으면 안 되고 4번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는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좀 풀어주는 이런 혜택인데 이거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제로 해서 됐습니다. 됐어. 그냥 1, 2번 아시면 돼. 그리고 3번은 도시지역을 전제로 한다는 거. 이 정도. 95번과 같은 거 이것도 기출문제지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해달라면 해드릴 수 있는데 얼마나 부르지? 그래, 아유 좋은 태도야 상당히. 이런 거 알아요, 뭐 합격하나 그죠? 예. 기분입니다. 96번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97번. 지구단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요것도 기출인데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기획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관광특구는 관광지로 개발할 땅이죠.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기로 지정할 수 있다. 비도시도 아까 세 가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의 형태, 색채에 대한 계획도 지구단위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될 수 있다잖아. 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선택사항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형태, 색채. 4번에 지구단위기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했다. 그럼 지구단위기획으로 여기만큼은 차량 진입이 안 된다. 그러면 차량이 못 들어오죠? 차량이 못 들어오니까 주차장법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0% 완화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고 5번에 주민은 시장 운수에게 지구단위기획 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기지 산행 중에 하나죠. 주민 제한은 기지 산행 중에 하나. 참고로 여기 지구단위기에 대해서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등이었습니까? 5분의 4?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차분히. 그러니까 543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기지산행 중에 기반설에 대한 것만 5분의 4, 나머지 지산행 3분의 2잖아. 98번 지구단위기획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은 지구단위기획 변경에 관한 관리기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지구단위기획이면 제한할 수 있죠. 변경이든 뭐든. 2번의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기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안 되지만 해제가 되니까 이곳의 전분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3번의 시장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기획 수립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렇고 지구단위기획 수립 기준은 시도에서가 국장과 협의해서 수립 기준이죠. 그냥 시도에서가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정하잖아. 수립 기준은 국장이. 그래서 이게 틀렸고
5번에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전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경우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단위 규격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기출문제지만 이런 간단한 것들은 당연히 풀어주고 아까 이런 이상한 것들은 빼도 되고. 자, 지구단위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관리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다 끝난 게 아니고 기반설 파트는 아직 다루진 않았네, 그죠? 우리 기반설 중에 도심계획 시설 잡지는데 시설 부지 그거는 우리 책에서는 책 만드신 분은 뒤에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것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관리계획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행 허가제 들어가는데 우리 개발행 허가제 먼저 나왔어요? 먼저 합니다. 자, 우리 개발행 허가제에서는 도심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개발행 허가 받아라. 취지는 난개발 방지. 그래서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따져주는 걸 때 난개발인지 아닌지 가지고 이제 허가 대상인지를 구별해 주셔야 되고, 허가 대상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허가 대상인 거? 기본적으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있잖아. 토지의 형상, 모습을 바꾸는 거,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등 여러 가지 방법,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거, 형질 변경, 공유, 수면, 매립도 형질 변경에 속하죠, 그죠? 형질 변경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단계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형질 변경 중에서는 빠지는 거 있잖아, 빠지는 거, 아닌 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농사짓기 위한 것이니까 경작을 위한 것은 허가 대상 아니다. 경작을 위한 것이라면은 전답 사이에 농지 지목 사이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토석 채취 있잖아. 토석 채취. 토석을 함부로 채취해서도 안 된다. 근데 토석 채취 중에서도 빠지는 거 있잖아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제외.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라면 목적 행위인 형질 변경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수단에 불과한 토석 채취는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또 토지 분할 합병 아니고 토지 분할인데, 이 토지 분할 중에서는 건축법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을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은 그쪽에서 금지라 빠지고, 그거 아닌 것 중에서 뭐 녹지나 비도시에서 다른 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면적에 상관없이 여기서 받아야 되고, 지역에 상관없이 건축법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 작은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 됐잖아. 미만. 요거는 이상에 따르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이 아니에요. 가벼운 겁니다. 그거는 분할 면적 미만. 면적에 상관없이 너비 5m 이하로 좁게 분할하는 거, 이게 문제 있어요. 그래서 5m를 넓게 분할하는 것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건 쌓아놓은 데는 어디에서만, 녹관자에서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제가 안에서만, 주상공 아니고 농림지역 영농수산을 뺐고 녹관자에서만 울타리 밖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받은 상을 변경한다면 당연히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같은 절차니까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우리 변경 중에서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하다라면 경미하니까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허가받은 사업 기간이라면 연장할 때요, 단축할 때요? 단축할 때가 경미한 변경에 속합니다.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받은 사업 면적 등이라면 축소할 때가 가벼운 거죠? 근데 축소할 때만큼은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만 가벼운 것이잖아.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만. 이걸 벗어나거나 확대라면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둘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법령의 개정도로 뭐 불가피한 변경이라든지 허용 오차 범위에서 변경한다라든지, 건축법상 그 경미한 변경이니까 그런 거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역시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재해복거나 재난수비나 응급지 성격상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 대신 허가는 필요 없지만 하고 나서 이럴래? 신고는 하라 그랬었고,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 쓰는 얘기지만 건축상 신고 대상인 85 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은 가벼운 것이라 그거가 필요 없다고. 영의자는 경매는 그 느낌 그대로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이게 허가 대상 유무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를 따졌다면, 허가 절차에서는 아까
개발인 허가는 가벼운 것이라 주민 의견 청취는 안 듣는다. 허가를 낼 때 조건은 붙이시고 조건 붙일 때는 신청한 자 의견을 듣는다. 도중계획 사업이 있으면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기타 허가 기준 중에서 드물게 낼 수는 있지만 형질 변경 허가랑 관련해서 지역별로 형질 변경가 너무 크게 내주면 안 된다. 최대치를 정해놓고 13,500 미만으로 형질 변경 허가를 내줘. 13,500 미만 할 때 13,500 중에서 제일 큰 게 3만, 제일 작은 거 5,000. 5,000 미만으로 허가를 내야 될 땅이 도시지역 중에 보존 녹지와 사계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존을 필수적인 큰 대표적인 두 땅. 보존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보존 필수적인 큰 것만큼 5,000 미만 제일 작고, 3만 미만이 보통의 비도시 관리 농림에다가 도시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업지역이 공장 설치하려고 형질 변경한다면 제일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3만 미만이다. 그럼 나머지가 1만 미만이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지역 3만짜리 보존 녹지 5천짜리 빼고 나머지는 다 1만 미만이다. 이렇게 했던 것도 있었고. 개발인 허가 제한이 궁금하신가요? 개발인 허가 제한? 아이고 또 네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또 내가 당황할 뻔했네. 개발인 허가 제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한을 할 때 제한 사유 5가지와 제한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한 사유 5가지 중에서도 1회에 하나여 한 차례만 3년에서 제한할 수 있는 2가지 사유가 있고, 거기다가 한 차례 2년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 3가지가 있는데, 1회 하나에 3년에서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수목이 집 넓게, 수목이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거나, 훌륭해요. 수목이 잘 자라고 있거나, 소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우량 농지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하는 건 이해하는데, 이건 이상하게도 녹지에서만, 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제한할 수 있지 다른 지역에서는 제한 못한다. 이게 녹지의 특징이에요. 녹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을 위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문화적인 오염들, 손상될 우려가 있어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2가지는 한 차례 3년 내에서만. 3+2 최대 5년 기관지기. 계획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 기관 2가지 계획만, 구역자 들어가는 선 지기 2가지만. 기관,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나가는 거. 또 하나가 지기, 지구 단위기의 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고, 다른 것은 제한 사유 자체가 아니에요. 이때도 제한을 한 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니까 뭐 제한을 할 때는 그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연장할 때 심의를 했다. 이런 건 뭐 그냥 들러리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반설이 개발행위가 늘어났을 때, 인구가 늘어났을 때 부족한 기반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이것도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건 이따 할까요? 이따가 문제 그렇게 풀어보고 싶어서요. 자, 빨리 그럼 99번 봅시다. 그렇게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심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일정한 행위를 특광시장 운수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도심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하거든요. 사적 개발을 전제로 해서. 누구의 허가냐? 특광시장 운수의 허가. 정확합니다. 이번에 경작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번에 도시지역 안에 산림에서 하는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거래가 가는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른다. 몰라도 되는 지문이요. 다 알 필요 없어요. 아는 것 중에 찾아보면 돼요. 이건 몰라도 되고. 4번에 건축법에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의 개축, 중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 사업 시행 안 될 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전제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맞다 치고 신고 대상이 증축했죠. 그리고 5번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정한다. 이 규모 적용하는 게 아까 13,500 따졌던 그 형질 변경 규모를 얘기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이런 따지는 게 없으니까 그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각각의 지역에 따른 규모를 적용하는 거야. 13,500 따져서 각 지역에 대한 거. 이렇게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걸 뭐 가장 변적인 넓은 곳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각각이지.
우리가 뭐 신청 등을 할 때 그 편의상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있어도 이런 권리하고 뭐 관련된 것은 각각이에요. 100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도시운계획 사업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요게 맞아요.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면 형질변경 속에 들어가니까 허가 대상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지만 이건 왜 아니냐?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니까요. 여기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허가 대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이것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맞아요. 이번엔 농림지역 안에서 육상 어류 양식장 용도인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시다. 이건 경미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그러면 경미한 공작물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 농사짓기위해서 비닐하우스 하나 설치하는데 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느냐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기 뭐가요? 육상 어류 양식장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비닐하우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거기서 제외가 돼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번의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경면행위에 속해요. 근데 자꾸 이런 거 2번, 3번 같은 게 영의자는 경면행위거든요. 평상시 잘 안 내는 부분인데 이걸 자꾸 내고 있네. 예. 그런데 제가 이거는 그랬잖아요. 우리 행정재산이라면 행정청이 소유하는 재산 중에서 공공목적이 있는 게 행정재산이라 반드시 공공용도가 폐지돼야지만 분할해서 국민에게 팔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일반 재산 하면은 옛날에 잡정재산으로서 이거는 공공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할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행정재산이든 일반 재산이든 행정청이 소유하는 재산은 요 분할 주체도 행정청이 되거든요. 행정청이 되니까 같은 행정청 허가를 안 받는다 보시면 돼요. 경면행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습니다. 4번의 경자로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전답세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원래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큰일이 돼요. 그런데 경자로의 형질 변경 중에서는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면 전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 농진에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가변행위라고 했죠. 허가 대상이 아니다. 5번의 관리나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1만 미만의 범위에서 형질 변경 허가 규모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리와 농림위원은 형질 변경 허가 규모가 3만 미만이에요. 관리 농림과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이 제일 큰 3만 미만 기준이잖아. 네.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거 101번의 국계법상 도중객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 분할을 허가받아 도중객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서 토지 분할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건데 토지 일부가 도중객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여러분 이것이 역시 영에서 정하는 경면행위 중에 쫙 들어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토지 분할 중에서는 이제 공공 목적으로 하는 토지 분할, 행정청이 하는 토지 분할은 경면행위로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느낌으로 보는 건데 일부가 지형도면 도심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다면 그 일부가 도심계획 시설, 공공시설인 도심계획 시설이 들어설 땅이니까 이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다. 사도도 도로의 한 종류고 도로 설치 향례를 위해서 사도 설치를 위한 분할 경면행위에 들어갑니다.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 공공적으로 쓰기 위한 분할이라서 4번이 일반재산 이게 행정청이 가진 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소유하는 것이라 이것도 경면행위에 들어갑니다. 5번의 관계법령에 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너비 5m 이하는 허가 대상에 속해요. 이건 원칙에 대한 얘기죠. 1, 2, 3, 4번은 예외를 갖고 물어봤지만 5번은 그냥 원칙 얘기입니다. 분할제 면적 미만 또는 너비 5m 이하의 분할이 원칙적인 허가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1, 2, 3, 4번 영이 정하는 경면행위가 나와 있어 조금 그랬는데 5번은 뭐 원칙을 갖고 물었기 때문에 102번에 국계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찾아라. 변경할 때
원칙 허가. 경미한 것은 받을 필요 없다. 사업기한을 단축할 때는 경미한 변경이죠? 허가 대상 아닙니다. 2번에 사업 면적을 5%에서 확장이라서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5% 범위에서 면적을 축소할 때가 경미한 거잖아. 축소할 때가 경미하잖아. 이건 확대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3번의 관계법령의 개정, 법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인데 왜 허가를 받게 하느냐. 4번은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게 한 변경이니까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하는 변경이라 합의한 것이고, 5번도 역시 3번처럼 허가받은 사항을 관리기획이 바뀌어서 불가피한 변경인데 그 사람이 책임 못 지운다 그랬죠. 이건 좋은 문제들이죠. 이런 게 넘겨보세요. 103번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사를 야, 이거는 여러분 준공사 대상 생각나세요?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쓰기 전에 준공검사를 역시 특광시장원석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죠.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웬만한 개발행위는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뭐는 아니라고 했어요. 준공검사 중에 아닌 거 둘 기억하시면 되잖아. 나머지는 다 준공검사 받아야 되니까. 토지 분할, 또 물건 쌓아놓는 행위 두 가지.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두 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걸로 기억하시라고 했잖아. 나머지는 준공이라고 할 만한 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준공사를 받는 겁니다. 근데 토지 분할은 줄만 거놓으면 된다 그랬잖아. 줄만. 다른 토지랑 구별되게. 무슨 공사냐. 또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그냥 세상에 물건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서 준공했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그냥 물건 쌓아놓은 것이 무슨 공사를 마쳤습니까? 두 가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토지 분할이니까 준공사를 받아야 된다가 틀린 겁니다. 받을 필요 없어요. 2번 건축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연면적을 연면식이든 뭐든 5% 범위에서 확대니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맞지. 이게 축소는 받을 필요 없는데 확대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미리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견당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가서, 이게 지금 조건부 허가니까 미리 신청한 자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붙일 때만 신청한 자 의견을 듣잖아요. 그 사람 깜짝 놀랄까 봐. 4번의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라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 사업이니까 그건 도시군계획 사업이고, 개발 사업은 그 개발법에 나와 있는 그 우리 도시개발 절차에 따라 쭉 하는 겁니다.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한다. 공공목적으로 하니까 경매행위 들어가죠.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104번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절차.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반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기반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원래 기반설에 대한 각종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건 붙일 때 그 의견을 물어보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이제 조건 붙이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근데 2번 개발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서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유일하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만 다른 조건이 아니고 기반서 설치에 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요. 왜 제출할 필요가 없을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서 설치가 안 되는 곳이라 그랬잖아. 곤란한 곳. 설치가 안 되니까 기반 설치 못 해요. 못 하니까 기반 설치 못 하는 대신에 건폐율을 강화하는 걸로 끝내잖아, 그냥.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3번 허가 신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라. 15일 내 하는 거예요. 15일 내 허가 있으면 허가증 주는 것까지,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까지 15일 내 끝내는 겁니다. 이 안 속에 이 말 속에 그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4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적용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이건 뭐 조건 못 붙인다 그래서 만약에 틀리긴 했던. 5번에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하려면 기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주민과 지방의 의견을 들으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 주민의 의견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듣는다고요? 큰 일에 대해서. 이건 작은 일이잖아. 큰 일에 대해서 듣지만 큰 일 중에서도 반대가 뻔한 경우는 일부러 피해가는 예외는 존재합니다만 작은 일은 절대 안 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개발행위와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특별시장이 허가를 해줄 때 주민, 특별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여러분들에서 건축물 하나 짓는데? 말도 안 되지. 그럼 지방의회, 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에서 건물 하나 짓는 거에 대해서 주민이나 특별시 의회나 어느 의견은 듣는다 그랬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만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되고 거기 지정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조건 붙일 때 신청원자 의견 듣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건 뭐 건축에서 건축 허가에서 물어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개별적 허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자, 105번 같은 거 105번 문제가 허가를 해줄 때 허가권자 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선에서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이런 걸 내는 건 왜 냈느냐? 100점 맞을까 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내는 건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거를 공인중개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를 원래 시험범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찮아서 그렇지 이거 소송 내도 돼 이런 건. 이게 도대체 공인중개사 업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게. 내부적으로 그쪽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대상을 심의 거쳐야 될 행정청이 알고 있으면 되지. 근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은 사실 한번 소송 거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그럴 텐데.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 시험에 대한 건 그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나오죠, 그죠? 우리 6가지 법이 다가 아니라 말이야 국회법에서 농지법까지 출제 범위는 딱 지켜주는데 그 법 중에서 다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업무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못을 딱 박아놨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무슨 공인중개사 업무랑 관련돼 있습니까? 아까 개발행위 허가는 관련돼 있어요? 뭘 관련돼 있지 그것마저 아니라면 어떻게 개발행위 허가는 관련돼 있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볼 때 어떤 걸 내가 병원 지으려고 땅 하나 구해달라 그러면 병원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해줘야 되죠. 그죠? 그 병원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을 딱 따져갖고 지역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서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를 확인해야 되고 토지공개 확인서를 통해서 그건 다 업무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심의사항이 뭐가 관련돼 있어요? 아까 허가 제한 이런 거 관련돼 있어요? 관련돼 있지. 그 허가 제한이면 제한 기간 동안에 허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최대 5년까지 허가 안 나온다 그거를 탁 중개시켜 놓고서 이거 바로 지을 수 있다. 만약에 사고 났더니만 5년 동안 허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런 거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아까 우리 했던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안 할 거예요. 넘어가요, 당연히. 106번에 해달라고 해도 안 해요. 106번에 허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개발행 허가 기준 할 때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 때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잘 내는 건 아니라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허가 기준 같은 거 그냥 좋은 얘기 적어놨다 이렇게 보면 대충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용도지법 특성을 고려해야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이게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하라. 이게 1만 3만 5천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모 제한.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이거 좋은 얘기인데 일단 좋은 얘기예요. 어긋나지 말래. 3번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 이거 뭐 당연히 지장이 없어야 돼. 그래서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되고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과 조화를 이루래요. 조화를 이루래. 조화. 해당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돼. 다 좋아. 이야, 이거 이상한 게 있어야 찾을 텐데. 다 좋은 얘기네요. 그럼 이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5번에서 적절할 거 되는 거 적절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얼른 거 찾으면 되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요건 2번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낼 때 요거 외에도 다른 비슷한 것에서 한 번 더 낸 적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좋은 얘기만 적어놔서 찾게 했던 건데 요거는 22때 나온 건데 2번이 틀린 게 기본 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말아라 이렇게 기본 계획 내용에는 그게 방향 정하는 것이라 그래. 기본 계획은 누구만을 구속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의 지침이라 관리계획 세우는 행정청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관리계획을 행정청이 관리계획 세울 때 따라야 되는 게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본 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구속받는 그 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이라야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돼요. 조금 어렵게 구분을 낸 거지 뭐. 자, 107번. 국가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냐? 옳은 것은 몇 개냐? 아주 제일 난이도가 높은 식의 문제인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옳은 걸 다 찾아야 돼 그러면. 기업본의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않을 것이다. 건축상 건축 허가 대상 등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이면 경미한 건축이에요. 그래서 경미한 건축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령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왜? 건축우선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맞고 하나. 니은번에 도시지역 안에서 무게가 50톤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이 경미한 행위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은 경미한 행위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경미한 행위, 영의자는 경미한 행위 중에 이렇게 숫자 가지고 물어보는 건 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숫자가 나오면 이걸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죠. 그래서 이건 맞았다 보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는 또 비슷한 얘기로서 미음번에 나온 것 같고 또 숫자를 바꿔냈기 때문에 이 내신 분은 내신 분은 여기 나오는 수많은 숫자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문제 풀어드리지만 일단 기억번은 맞아. 니은번 무시, 디귿번. 사실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거에다가 디귿번 하나 건질라고 봤어 사실. 디귿번.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이거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요거 하나 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에 나오는 이행보증금은 다른 데서 원리는 다 비슷해. 이 보증금 성격은 못 믿을 때 사람 못 믿을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건을 붙이는데 이 조건 이행을 안 따를 것 같다. 그럴 때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이행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성격이라 못 믿을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믿든 안 믿든 무조건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행보증금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보증금 성격이 여기 하나 다 비슷해. 다 공법에서. 그리고 부과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런 부과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법에서 믿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국가, 지자체, 여러 가지 공공기관 등. 각종 공공기관은 법에서 항상 믿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보통은 이행보증금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하더라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는 부과를 아예 못한다. 그거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이행보증금은 말 그대로 부과에 따른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제 안 할 때 대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철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건축물 지었는데 허가 없이 지어가지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거 철거하라. 원상회복 명령 내릴 수 있어요. 내리는데
명령 받은 사람이 안 따른다 그러면은 철거를 안 한다면 철거에 대한 의무는 행정 대집행이 가능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그 원세본 명령 받은 자에게 이제 그 구상하는 건데, 만약에 이행 보증금이 있으면 이럴 때 대비해서 있는 거예요. 이행 보증금 갖고 분명히 쓸 수 있고 다 쓰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나중에 반환할 때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미음번 안 봐도 되고 리을번도 사실 이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가 3년 3천만 원짜리인데, 제가 3년 3천만 원짜리가 개발행위 허가, 시가와 지원에서 허가, 개시 둘만이라 그랬죠?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서 그냥 디귿번만 건집시다. 뭐 정답을 떠났어. 맞는 것은 뭐 기역, 니은 두 개 맞지만 디귿 틀리고 리을번 몰라도 되고. 108번. 이거 기출문제로 한 번 나왔던 거예요. 국회법상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29회 때 처음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 성장 관리 방안은 성장을 관리하게 한 방안이기 때문에 행정청 내부에서 필요해서 설치하는 방안이에요.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성장이 이미 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성장될 곳을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는 것이라, 제가 항상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용도지역별 특성을 우리 법에서 나누는 게 있는데, 용도지역은 이쪽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만 쓰는 거예요. 법에서 이렇게 세서로 나누거든요. 시가와 용도가 개발된 용도고, 이건 보존할 것이고, 유보는 현재 보존에는 들어가요. 개발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존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유보 용도인데, 이게 주상공이에요. 주상공이 시가 용도고, 제가 주로 개발할 땅이라고 했던 거. 나머지 주상공에는 녹지나 비도시 중에서 다 개발 시가는 안 돼 있잖아. 녹지 비도시 중에서 유보 용도가 자생계입니다. 나머지가 보존이 되는 것이고, 주상공은 개발되어 있으니까 시가와 용도고, 자생계는 이제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개발 안 하지만 나중에는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이게 자생을 위한 그 자생계. 나중에 개발되면 자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자생계, 나머지가 보존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관리 방안이에요. 이미 성장이 여기는 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관리할 곳은 아니다. 여기는 지정 못하고 여기에, 처음엔 여기만 가능했어요. 지금은 여기도 됩니다. 시가와 용도만 아니면 돼요. 여기에 대상이. 그래서 수립하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을 때 1번 주거지역,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주상공에는 수립을 못해요. 주상공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애초에 유보 용도만 가능하다 할 때는 자생계를 제가 확실히 해드렸는데, 나중에 여기까지 되는 반면에 여기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 뭐 구별할 필요도 없죠. 물론 이제 여기도 제가 지구단위 파트에서도 안 했지만, 이 자생계와 여기의 차이는 성장관리 수립할 때 여기 자생계에 해당되면은 특히 건폐율을 기존보다 막 10% 더 인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했던 건 아닌데, 지금 여기서 어디에 수립할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처음 나왔는데 성장관리 방안에 글쎄 내부 방안에 불과했더니 별로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왔던 것이라, 혹시 또 약간 어렵게 해서 틀리게 낸다 그래서 낸다 그래봤자 다양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성장관리 방안에 들어갈 내용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그 정도만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성장관리 방안이 성장을 관리한 것이라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방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구단위 내용과 비슷하다 그랬잖아. 지구단위 또 앞으로 개발하려고, 그죠? 개발에 관련 내용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필수사항 우리 배웠던 거 그거랑 성장관리 방안에 집어넣어야 될 필수사항은 서로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때 하나 차이만 있다 그랬잖아. 높이의 최건도 최저한도는 여기서 빠진다. 그럼 결국 성장관리 방안에 들어갈 필수 내용을 만약에 한다라면은 기반설에 대한 것은 당연히 들어가고, 건축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까지가 성장관리 방안에 꼭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거기서 차이가 나. 그러니까 높이의 채건도의 최전들은 필수사항이 아니죠. 여기는 지구단위에서는 필수사항이지만 그것만큼 약간 지구단위보다는 떨어진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109번도 안 할 거고 109번도 109번 그저 틀린 것이 1번인데요. 특광시 함수가 하는 거 맞는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고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시가 용도는 안 된다 했던 겁니다. 성장 원래 수립해야 된다는 거 수립할 수 있어요. 유보 용도나 보존 용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막 그거 뭐 우습게 틀리게 된 건데 아예 됐고 이렇게 나오고 뭐 그래요. 110번 보세요. 성장 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성장 관리 필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여기까지입니다. 5번이 지구단위에서는 필수지만 여기는 아니다. 차이점. 한다면 이 110번 정도까지만 하세요. 한다면. 자, 111번을 보시니까 국회법상 이행보조금 예치에 대한 설명.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행보조금. 틀린 거. 국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조금 예치를 면제한다. 자, 우리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보조금 예치 못 시킨다 그랬죠? 면제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에게 예치시킬 수 있다는 한순간에 그냥 틀려요. 이거 많이 나왔던 지문이야. 다른 데서도. 원리 똑같으니까. 2번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공급소재, 하수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보조금 예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반서 설치 등 여러 가지 조건서 필요한 경우에 예치를 명할 수 있는 게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명할 수 있다. 3번의 토지 형질병이나 토설치가 완료되는 비탈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예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게 이행보조금 예치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 그런데 이렇고 4번의 이행보조금 예치 금액은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 및 예치 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몰라도 돼요. 5번의 이행보조금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이행보증서도 가름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납입하는 게 원칙. 이행보증서로 현금 대신에 가름할 수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반환하지는 아니한다. 앞에 잘 줬다가 뒤가 터무니없이 틀렸어요. 아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보증금 다 썼을 때만 예의적으로 없을 뿐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반환해야지. 보증금 성격인데요. 아무 일이 없이 끝났다 아니면 어느 정도 일이 나머지는 당연히 반환해야지. 아예 반환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여기라면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이제 준공검사를 받아야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 마치고 나서 남는 것은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게 그냥 틀리게 해놨네. 근데 지금까지 하여튼 이행보증금은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일 때는 예치 못 시킨다. 그것만 알면 다 풀었어요. 여기 보증 한도가 뭐 20% 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반환해야 된다. 당연하지. 반환하지 아니한다가 너무 틀렸죠. 112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작년 문제네요. 작년 문제.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중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재복구, 재난수라, 응급조치는 어디서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 대상 아니잖아요. 1월 내에 우선 신고해야 되죠. 하고에 사후에. 허가 대상은 아니고. 2번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측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왔던 지문이란 말이에요. 30회 전에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틀렸죠? 3번에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 의견을 된다. 자, 조건 붙일 수 있고 조건 붙일 때는 신청한 자 의견은 들어야 되고. 맞네요. 그냥 이게 맞잖아 그러면. 4번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 안에서
개발의 허가를 받은 적에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이게 맞으려면 행정청인 경우가 아니고 행정청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의 허가를 받은 적이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거는 행정청이 아닌 경우가 아니고 행정청인 경우예요. 이게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얘기 갖고 틀리게 낸 건데 어쨌든 정답 지문으로 안 낸 건데 지금까지 공공시설의 귀속을 갖고 정답 지문으로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대충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했다 칩시다. 서울시청을 새로 만들었다 칩시다. 한 수십 년 전에 새로 만들었잖아. 서울시청을 만든다면은 이 도심계획시설 사업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행정청이 도심계획 사업 시행 절차를 행정청이 했느냐 비행정청이 했느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 했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서울시청을 만들었다면 서울시가 가지고 써야 되죠? 그건 똑같아. 누가 만들었지 간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 아까 서울시청이면 서울시에 무상 귀속된다는 똑같아요. 그 사람 쓰게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지문은 이제 대체되는 게 설치가 돼 있으면 옛날 서울시청으로 써있던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종래 공공시설 처리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종래 공공시설 처리해서. 행정청이 만들었다면은 행정청이 만들었기 때문에 종래 공공시설은 전부 무상으로 그냥 만든 사람에게 줍니다. 행정청이니까. 그게 여기서는 5번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청인데 행정청이 아닌 자라고 해서 틀린 거지. 4번 5번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했다. 행정청이 아닌데 그 자에게 종래 공공시설을 무조건 그냥 주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한 비용 범위 내에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양도할 수 있다요. 그것도 공공용지가 폐지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차이가 종래 공공시설 처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귀속되는 건 똑같아요. 누가 만들었지 간에 종래 공공시설 처리해서 무조건 주느냐 행정청, 줄 수 있다 비행정청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일단 10분 쉬신 다음에